네, 안녕하세요. 자, 7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는 선생님이 이제 복습하는 영상 정도만 되고 거의 수업을 아마 편안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학교를 와야 되니까 노트 정리를 해갖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노트 잘 받으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게 되는 거는요. 아예 그 앞에 했던 거랑은 조금, 물론 생명과학 영역이긴 하지만 앞에서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에요. 앞에는 신경계에 대해서 했었다면 이번에는 생식과 유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선생님도 처음 과학교육과를 갈 때는 유전을 굉장히 하고 싶었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유전공학자, 막 이런 게 되게 되고 싶었었는데 지금은 뭐 지구과학 선생님이 되어 있었죠. 그 뒤에는. 어쨌든 생식과 유전에 대해서 되게 재밌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이번 시간에는 세포 분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의 분열 교과서는 174쪽에서 175쪽이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세포 분열과 생식과 생장을 배우게 됩니다. 학습 목표는 세포 분열을 개체의 생장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뭔 말인가 싶죠? 자, 근데 저번에 수업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또 하다 보면은 되게 원래 알고 있던 개념들처럼 좀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당장 학교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평가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2시간이 있는데 1시간은 질의응답하고요. 1시간은 수행평가 할 거니까 그때 왔을 때 좀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생식에 관여하는 생식세포도 세포 분열 과정을 거쳐서 형성됨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세포의 분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여기 보니까 아빠가 아이를 보면서 너의 어릴 때 모습이란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작았나요? 우리 딸내미도 맨날 하는 얘기인데 좀 더 자라면 아빠보다 더 크겠구나 라고 하죠. 아빠는 크고 아이는 작고 꼬맹이는 더 작고 자 근데 우리는 쑥쑥 자라고 있죠. 여러분들은 쑥쑥 자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자라면서 몸집이 커지는 까닭은 무엇일까를 세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세포는 알고 계시죠? 네, 세포가 어떻게 하면은 몸집이 커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일 쉬운 방법은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가 커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빠의 세포와 아이의 세포를 비교했을 때 아빠의 세포가 크기가 더 커야겠죠. 그리고 아이의 세포가 더 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의 세포든 어떤 것들이든 간에 현미경으로 봐야 될 만큼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다면 세포 자체가 크기가 커져서 어떤 개체가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커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라면서 몸집이 커지는 까닭은 몸집이 커지는 건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보다 어른의 세포의 수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의 크기와 세포 분열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세포의 크기는 세포는 대부분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보일 정도로 매우 작다고 했죠. 그리고 세포는 일정한 크기에 도달하면 더 이상 안 커집니다. 그러면 쥐와 코끼리를 비교해 봤을 때 쥐와 코끼리의 세포의 크기도 비슷하다면 어떻게 코끼리는 덩치가 매우 커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포의 크기가 아니라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어떤 개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세포 분열이 나와 있죠. 세포 분열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한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아이가 어른이 될 때 어떻게 해서 세포의 그러면 개수가 크기는 그대로인데 그럼 개수가 어떻게 해서 늘어나서 덩치가 커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요. 세포 각각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포가 어떻게 많아질까 하면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세포가 여기 보시면 하나의 세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세포가 두 개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각각이 커지는 거예요. 어느 시기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포가 다시 분열하고 또 이 세포도 다시 분열하고 그러면 또 얘네가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였지만 두 개가 되고 두 개였지만 네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물이 어떻게 생장할까? 지금 앞에서 이미 답을 보셨죠? 그린 가에서 다는 생장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나타내는 것이다. 생물이 생장한다는 것은요, 이제 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생장이라고 해요. 이건 생물학적인 용어고요. 생장한다고 하는데 가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을 세포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했어요. 가에서는 싹이 튼 씨앗에서 뿌리, 줄기, 잎이 자란다. 이것도 개체가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꼬리가 잘린 도마뱀에서 새로운 꼬리가 자라 나오는 거. 이것도 이 부분에 세포가 늘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장기에 키가 자라는 것. 이것도 세포가 많아지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세포 분열에 의해서 세포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일어난다. 그러니까 세포 자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분열해서 개수가 늘어남으로써 각각 모든 생물들의 생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포 분열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일상생활에서 찾아 발표해보자 했는데요. 지금 발표를 못하시니까 예를 한번 볼게요. 새로 돋아난 나뭇잎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도 세포 분열이겠죠. 그 다음에 작은 꽃봉우리가 자라서 성숙한 꽃이 되는 것도 세포 분열로 인한 생장이고요. 그 다음에 양파의 뿌리가 길어지거나 우리 몸에 상처가 난 부위에서 새살이 돋아난다거나 그 다음에 몸속에서 필요한 혈액이 일정량 계속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세포 분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포 분열의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생장과 재생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우리 같은 생물을 다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체세포라고 하는데 체세포가 분열해서 생장하고 또 상처가 생기거나 손실된 부위에서는 조직이 새로 생기는 그래서 재생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생장하거나 재생하는 것이 세포 분열의 의의고요. 또 한 가지는 생식이 있는데요. 생식이라는 것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을 생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생식에도 세포 분열이 관여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생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세포 생물 들어보셨죠? 야, 너 단세포냐? 막 이럴 때는 세포 하나로만 이루어진 개체를 단세포라고 하죠. 이럴 때는 단순하다고 해서 우리가 단세포라고 하는데 이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아까 세포 분열하던 것처럼 그 하나의 개체가 두 개의 그 세포로 분열이 돼요. 그러면 얘는 두 개의 세포, 각각의 세포가 원래 한 개짜리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개가 됐을 때 얘네가 결국 세포 분열을 한 거지만 자식을 남긴 거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 되는 거예요.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의 경우,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자나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생식세포를 따로 만드는 것조차도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포 분열은 그 생장하는 것,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는 것, 그 다음에 새로 살이 재생되는 것 외에도 생식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세포 하나의 크기가 점점 커지지 않고 그러면 더 간단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딱 태어나서 하나의 세포가 점점점 크기가 커지면 분열이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세포 분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생장을 하게 되는데요. 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실험이 나와 있거든요. 자, 페놀프탈레인이 들어있는 한천 덩어리를 잘라서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3개 크기가 다르게끔 그 정육면체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나온 페놀프탈레인은 무엇이며 한천은 무엇이며 이게 좀 그렇죠. 자, 페놀프탈레인은 뭐냐면요. 산성과 염기성을 가르는 지시약인데요.
그 페놀프탈레인의 특징은 이건 지시약이에요. 약 이름이고요. 페놀프탈레인의 특징이 뭐냐면 산성에 대해서는 그냥 무색이에요. 산성 용액과 만났을 때는 그냥 무색인데 염기성 용액을 만나면 빨갛게 변해요. 그런데 이제 비눗물 같은 것과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할 수 있게끔 비눗물은 대표적인 염기성 용액이거든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천은 지금 이 실험에서 뭔가 세포의 그 세포 대신 쓰이는 거예요. 세포 모형으로 쓰이는 우리가 조그만 세포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포 대용으로 뭔가를 실험할 것을 만들어 놓은 건데 한천이 뭐냐면 여러분 여름에 콩국수 먹을 때 그 우무묵이라고 봤을 거예요. 하얀색 묵 있거든요. 약간 반투명한 요 그렇게 생겼죠. 얘가 묵인데요. 요거는 해조류의 일종인 우뭇가사리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이거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가지고 우무묵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쨌건 이 한천은 그런 이제 탄수화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요거를 크기를 다르게 세 개를 만든 다음에 비커에 넣고 비눗물을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이제 페놀프탈레인 들어갔을 거고 비눗물 들어갔을 거고 한천이 들어가 있는데 한천은 세 가지 크기로 나누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고. 자, 그럼 10분 후 과정 2의 앞에 거에 비커에서 가에서 달을 꺼내서 종이수건으로 표면을 닦아요. 그러면 겉은 다 빨갛게 물들어 있거든요. 자, 겉은 다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가운데를 이제 잘라볼 거예요. 이렇게 단면을 보게끔 요렇게 잘라볼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안에까지 새빨갛게 물이 든 거는 어느 것일까? 당연히 뭐겠어요? 가겠죠. 그래서 결과 가에서 다의 단면에 붉은색으로 물든 부분을 표시하고 각각의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계산해 보자고 했는데 너무 뭐 복잡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요 정도가 될 거라는 거죠. 즉 붉은색으로 물든 부분을 표시해 봤더니 뭐 부피가 1인데 표면적은 6이고 부피분의 표면적 하니까 얘는 6이에요. 그러니까 6만큼 이렇게 붉은색으로 물이 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나는요 부피가 8이고 표면적이 24래요. 그러면 요것분의 요거 하면은 3이죠. 그러면 얘는 이 전체에 대해서 3만큼밖에 이렇게 물이 안 든 거예요. 그 다음에 3만큼밖에 물이 안 든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각각의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에요. 어쨌든 각각의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계산했던 6, 3, 2가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얘가 제일 빨갛고 얘가 덜 빨갛고 그러니까 빨간 부분이 적고 얘는 더 적죠. 그렇다는 말은요. 이게 만약에 세포다라고 생각했을 때요. 세포는 외부와 계속 물질을 교환해야 돼요. 산소를 교환하거나 영양소를 교환해야 되는데 이 물질이 요 안에까지 못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작은 조각의 경우에는요. 아주 저 안에까지 물이 들 수 있지만 그래서 물질이 들어갈 수 있지만 나나 다처럼 점점 커질수록 물질의 교환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에서 다 중에 중심 부분까지 붉은색이 퍼진 것은 당연히 가이고요. 한천 조각을 하나의 세포라고 가정할 때 붉은색이 퍼진 것은 한천 조각에서 붉은색이 퍼진 것은 산소나 영양소 등의 물질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가에서 다 중에 이런 물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소나 영양소 등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물론 노폐물도 내보내야 돼요. 더 효율적인 것은 무엇인지 세포의 부피와 표면적의 관계로 설명해 보자라고 했는데 즉 아까 봤을 때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 부피당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바깥하고 닿는 부분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닿는 부분이 넓어지면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이 세포 중심 부분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노폐물도 빨리 세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즉 세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물질 교환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까닭은 세포의 크기가 너무 계속 커지는 것보다는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작은 세포로 나누어져 있으면 그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 교환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교시는 끝이 났고요. 너무 갑자기 끝났나요? 네.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해요.
선생님이 생각해도 너무 빨리 설명한 것 같아요. 이 다음 게 더 긴데. 네, 조금 이따 만나요.